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가 어땠습니까? 자, 인동선, 인동선,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 원천역 역세권에 있는 금성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고 지은 지 30년 되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고 43평형이고 감정가 5억 6천, 현재 70%, 최저가 4억입니다.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 6억, 호가 7억, 전세는 2억 6천입니다. 이런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뻔한 물건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형이 되는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자주 살펴보시고 뭐 다세대든 다가구든 토지든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돈만 많으면 뭐 오를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재미없는 유튜브 하지만 돈은 되는 유튜브 오천조 TV입니다. 자, 지금 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또 너무 유튜브 길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말이 빠르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아주대학병원 광교신도시, 여기 흥덕지구, 여기는 영통지구 들어가는 여기 영흥공원이 있고 여기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요 옆에 남부경찰서 밑에 인동선 라인에 있는 금성아파트입니다. 좀 이따가 지도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성아파트 2층입니다. 6층 건물에 자 5억 6,500 감정가 43평형이고 자 70% 3억 9,550만원입니다. 자,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아파트 이 형태고요. 주차장은 좀 넓은 편입니다. 가구 수가 적으니까 자, 이렇게 있고 내부 구조는 이렇게 방 4개, 욕실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23년도는 전국의 공시가가 다 국민들 세금을 낮춰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그랬죠. 가격을 낮췄다고 그랬죠. 22년도 기준하면 공시가가 대지 평당 1,05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원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금성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한국 1차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쭉 오시면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망포역이고 옆에 오면 경희대. 그래서 삼성전자 인근에 영통구청이 있고 남부경찰서 있고 이렇게 오면 여기가 영통지구입니다. 여기가 영통지구고 자, 이런 지금 현재 위치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금성아파트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삼성전자 들어가고 영통구청 가는 곳이죠.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 연구소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망포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자, 우리가 지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2년 5월 30날 수원시장이 영통구 공업지역 1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수원 영통구 메탄동, 원천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일반 준공업지역 1원의 면적에 대해서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시지역은 삼성전자를 기점해서 이렇게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했으면 수원 남부경찰서, 영통구청, 그 다음에 메탄 건선역으로 해서 망포역까지 여기 영흥공원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잘리고 그 외적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수원이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의 평균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민선 8기 시장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참고로 보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했고, 법원에 인가받은 업체입니다. 자, 제한 대상 행위 부연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지금 뭐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지구, 주거환경 정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고시합니다. 고시하고 이제 여기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뭐 재난 수습이라든지 30평 이내의 전개축 이런 거,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을 다시 정비를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교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할 때 이쪽 밑쪽도 염두에 뒀습니다. 이쪽 밑쪽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광교 신도시 개발할 때 이주민 대책위원회에 제가 법률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 그 다음에 수원시 여기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 바가 있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주대 뒤쪽 여기 IC 있는 동수원 IC 있는 뒤쪽도 여기 경기 경찰청 있는 쪽도 포함을 우만동 일부분, 연무동 일부분 하려고 했는데 뭐 나중에 별도로 개발이 됐고 여기도 개발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항이 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자격증 준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조 30년 경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사무소 PNK 리더스 그 토지 전문 변호사님, 부동산에 관한 변호사 세무사님들과 같이 제가 총괄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시면 충실히 착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는 23년 3월에 평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해봤을 때 공시가가 평당 1,056만원인데 여기는 대지를 평당 1,194만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했죠. 저평가했고 건축에 관련한 건물과 대지 포함한 평가 금액은 1,676만원입니다. 1,676만원인데 굉장히 1,676만원이면 저쪽에 서수원 화스파크 푸르지오 3년 전에 분양할 때도 1,600만원대인데 지금 여기는 조금 나중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 지역입니다. 자, 말소 기준권리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권리가 13년 10월입니다. 임차인이 있다라면 요 이전은 인수하든지 배당받아 갈 테고 여기 13년 10월 이후는 전부 말소입니다. 인수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시면 여기 박모 씨는 채무자의 배우자입니다. 이거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모 씨는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21년 대항력이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장 임차인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13년도 여기 말소 기준 걸리고 21년 이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출이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OK 리더스는 신뢰와 정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의하시는 거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거래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를 보시면 최근 실거래가 6억입니다. 23년 6월 달에 6억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호가는 7억 5천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세 보시면 21년도에는 7억 1천, 6억 7천
이렇게 매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21년 11월 달에는 8억까지 매각된 적이 있고 현재는 5억 8천 내지 6억입니다. 6억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매매 시세는 7억 천 23년 8월 달에 7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7억까지. 자, 우리가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시면 매매와 임대를 구분하시고 요 연도를 살펴보시고 6억, 5억 8천, 21년 11월 달에 7억 7천5백까지 왜 이때를 왜 보냐면 가격이 반등했을 때 이 가격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현재의 전세는 2억 6천, 2억 4천 이렇습니다. 자, 4개 동에 180 가구고요. 가구당 1.2대 주차 대수는 있습니다. 93년도에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 30년 된 겁니다. 자, KB 시세 현재 6억 9천 평균 전세 2억 5천에서 3억 1년 전에는 7억 5천 전세 4억 6천까지 KB 시세가 보고 대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저희는 학원과 분석실 이렇게 광교 수원법원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조금 보시면 요약해서 보시면 지금 다시 불붙은 부동산 9월 중에 공급대책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매 전세가도 반등세 매수 우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우위로 올라와 있고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은 지금 집값 바닥론이 부상해서 뭐 다시 들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공급 물량 부족을 해서 공급 대란으로 이어지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민간주택 착공 물량을 보시면 20년, 21년, 22년 이때에 42만, 49만, 34만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 들어와서 10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PF 자금 일으킨 이런 은행들 그 다음에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저축은행 또 새마을금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국가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집을 짓다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경기도 화성, 광주 수도권 일대에 집 부족한 현상이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끌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가 제한적이라고 뉴스는 얘기하는데 큰 부자들은 연초에 다 70%대 물건 다 따갔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중간 부자분들이 이제 눈을 키우고 바라보니까 동탄 같은 데는 95%, 1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경매 낙찰가는 가격 동향의 선봉대 역할을 합니다. 실제 통계 수치보다 실제 낙찰가율이 훨씬 더 근거 있는 수치가 사람들이 어디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 여파로 해서 금매물 소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회복은 아직 완전히 회복 못된 상황이죠. 그럼 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매에서 볼 때 낙찰가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84%, 85%, 80%요 정도 선에 아직은 물론 서울 전 지역 아파트의 평균가입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1월달 요때도 77%, 75% 이때도 100%대 가져간 물건들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서울의 21년도를 보시면 지금 116%, 103%, 101% 여기 100%다 상회하죠. 120% 가까이 다가가죠. 지금 서울 아파트 21년도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고 자, 여기 수원법원 용인, 화성, 동탄 포함한 용인, 화성, 수원 여기에 아파트 낙찰가율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82%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95%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21년도 수원, 화성, 용인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금 120%까지 더 넘겨졌죠. 이때 더 올라갔습니다. 123, 123, 123 이렇게. 그러면 언제 이렇게 회복이 될지 여기가 고점일지 이거보다 더 올라갈지 공급 물량이 되면 얘들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잣돈 비자금
이런 걸로 해서 학원에 와서 경매를 착실하고 알차게 배우시면 소액 물건들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일원에 545건이 5천만 원 미만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물건 고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학원의 수강 일정표는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주말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 직장인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전화하시면 상담 이사님께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또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뭐 한 1300명 구독자가 늘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뉴스를 제가 한 3분 정도 영상을 틀어놓고 마감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락해온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이 이달 들어 동반 상승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입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대략 5억 원, 지난해 6월 이후 첫 상승 전환입니다. 지난달까지 1년 넘게 약세가 지속된 건데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이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매 호가도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다만 집값이 고점이던 지난해 6월 평균가보다는 6,500만 원 이상 낮아 떨어진 만큼의 가격 회복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만 보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KB가 조사 표본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뿐 아니라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평균 전셋값도 이달 들어 반등했습니다.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 8,682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 역시 이달 평균 전셋값이 5억 7,131만 원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의 가격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전국의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난달보다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도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걱정까지 나오자 정부가 이번 달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 서울 대치동에 있는 12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32억 원에 팔리며 지난해 4월 최고가에 1억 원 차이로 가까워졌습니다. 서울 잠실동의 이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같은 평형 거래가 지난해 최고가의 94% 수준인 25억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25억까지는 거래가 되었고요. 허가가 나오면은 실거래 신고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 대출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것도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작게는 2, 3억에서 많이는 10억까지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오는 거니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올라 고점이었던 재작년 10월에 83%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대거 푼 상황에서 집값 바닥론이 확산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과 LH 사태 등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 2, 3년 뒤 공급 대란이 나타날 거란 불안도 집값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달 중 민간 공급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향후 집값 상승세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규모 입주 제한들이 벌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들어 다시 떨어지는 등 아직 관망 수요자가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